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원한 약세장 또한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은 과거 150년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틀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만 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은 그 값비싼 대가까지 치르게 됩니다. 결국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커져가고 매도한 사람들의 자산은 화폐 가치에 비례해 하락하기 때문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하기 전에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되기 전 최악을 달릴 때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최악을 달리고 있을 때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앞으로 나아질 경제를 반영하기 시작하며 이미 강세장으로 돌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양적 완화가 있던 없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젠 양적 완화까지 있으니 그 약세장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장은 경기 침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통해 경기 침체가 매우 높은 확률로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역전되었고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언제 찾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그 역전이 다시 회복된 다음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회복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90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회복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00년 역시 똑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회복을 보일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죠. 그 다음 2008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회복을 보일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엄청난 돈풀기로 짧게 지나간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경기 침체 역시 결국 회복될 때 경기 침체가 온 것을 알 수 있고 과거 역사를 보면 회복될 때가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복될 때가 아닌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되는 상황이죠. 만약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이게 회복될 때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경제는 수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 길이와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잠시 경기 침체 올 거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다가 경기 침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다시 들어온다? 그게 얼마나 자만한 생각인지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의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예측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99%의 대다수 투자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단 10%죠. 나머지 90%의 사람들의 부를 이 단 10%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99%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극소수의 행동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마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하락장에서 경기 침체가 최악을 달릴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사라질 것만 같고 10년 동안 원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인내해야 큰 수익이라는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게 될 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강세장이 곧 도래한다는 신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버티는 게 그게 가장 단순해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이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커져만 가는 공포, 패닉이라는 그 심리가 내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는 겁니다. 즉 공포에 사로잡혀 나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며 주식시장이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스스로 손실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사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단순해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전략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2년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2년을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높은 확률의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은 90% 이상의 확률로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자산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재작년에 뺄걸, 작년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들어갈걸, 본전 오면 다 빼고 나 적금이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 백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그 무서운 닷컴버블과 9.11 테러가 있었던 미친 대폭락 사태에서도 결국 계좌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에서 내 안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웅줍을 진행했다면 훨씬 빠르게 계좌가 양전이 되고 결국 어느 순간 경제적 자유로 점프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뒤에 2008년의 반토막을 그대로 또 때려 맞았음에도 살아남아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QLD는 리먼 브라더스를 그대로 때려 맞은 레버리지 ETF 종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투자를 진행해도 레버리지 ETF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적립식 웅줍을 진행한다면 최악의 상황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20%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맘 편히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이며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에 빠져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웅덩이 매매법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투자 방법과 이 투자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호황과 불황,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즉 오르막이 있으면 지금처럼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리막이 있다는 것은 곧 오르막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재작년 2021년에 있었을 땐 나스닥 신고가라는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와,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르막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2022년 이번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으로 미국 주식은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내리막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실제 이 상황에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면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그 가장 확실한 패턴을 까먹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80%의 장기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만 봐도 알 겁니다. 주식 얘기? 수익률 캡처?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다 알 겁니다. 지금은 높은 금리,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평범한 대다수의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와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과거 백테스트만 보더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그때가 장기적으로 기회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결국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웅줍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께 계좌도 매일매일 공개해드리면서 가장 투명한 유튜버로서 직접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